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은퇴 준비가 절실한 55세인 사람, 앞으로 10년 후에 65세 때 은퇴를 해야 되는데, 과연 앞으로 10년 후 은퇴 시 어떤 돈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로 꿈에 그리던 은퇴가 목전에 왔는데, 라비앙 로즈라고 하는 장밋빛 인생을 어떻게 하면 그려낼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5세가 된 여러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65세 때 은퇴를 하게 됩니다. 노후 생활비는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필요할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그것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래도 적정 노후 생활비 이상은 좀 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살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받고 최대한 오래 살 때까지도 필요한 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프랑스 말로 꼬망송, 일본 말로 민나상, 이시오니 하지 말이 마시오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65세 때 기대 여명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새는 요거보다 좀 더 늘었을 겁니다. 그 남자는 한 20년 정도가 됩니다. 여성은 24년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기대 여명이 이거보다 더 길어집니다. 65세까지 살았던 사람들은요, 남성은 정말로 90세 내외를 살고 지금도 여성은 95세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95, 100세는 살 수 있고 그 이상을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65세 때 은퇴를 한다면 장수를 하게 된다면 뭐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남성은 35년, 여성은 40년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랬을 때 노후 생활비 재원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국민연금은 똑똑한 효자 노릇을 할 겁니다. 퇴직연금이 있겠죠. 근로자라면. 물론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믿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이지만요. 주택연금도 당연히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물론 제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주택연금하고 연금보험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일단은 그 노후생활비 재원으로서 제가 한번 차림표에 넣어봤습니다. 농지연금도 있겠죠. 그 다음에 각종 은퇴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이 되겠습니다. 은퇴의 로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편하게 평생 놀면서 연금 받으면서 자기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일로부터 은퇴하고요. 일로부터 멀어진 것이죠. 그리고 부부만의 정말로 안락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색을 할 겁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재무적인 부분들, 바로 노후생활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기타 등등에 들어가는 비용들 충분해야지 자기의 이상을 실현할 수가 있고 부부의 사랑을 돈독하게 할 수 있는 노후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노후생활비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노후생활비 수준은요, 그 2025년도에 개인 기준으로 144만 원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 기준이라면 236만 원 정도가 되지만 이것은 최저 생계비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겠죠. 이 돈만 가지고서 생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100만 원 미만으로 살아가는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나 그것은 생불여사라고 볼 수 있죠. 살았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죽어 있는 것 같다. 활동이 움츠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최저 생계비 140만 원, 240만 원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 위축된 노후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 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가구들은 음식 숙박료가 45만 원 들어가고 뭐 식료품 뭐 41만 원 기타 교통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만 65세 이상 은퇴 가구에는요. 음식료가 60%를 차지합니다. 일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나머지 그 취임이나 기타 등등의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 수준을 매월 300만 원 이상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한번 그 설문조사 했더니 391만 원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300에서 400만 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이 서울에 사느냐, 대도시에 사느냐, 농촌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죠. 농촌에 산다면 정말 100만 원만 가지고도 농가주택이 있고 텃밭에서 작물을 그 재배한다면 100만 원 가지고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300에서 400 정도 농촌이 아니라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상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추가적인 비용도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은퇴 후 65세라면 아주 젊거든요. 75세까지도 80세까지도 골프 치는 사람 많습니다. 골프를 부부가 월 1회 한다면 7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생활비로 공연이나 연극 등 월 1회 정도 본다면 20만 원 또 소요되고, 그 다음에 국내 여행도 해야 되겠죠. 2박 3일 기준으로 분기 1회 한다면은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분기니까 400만 원 들어갈 수가 있겠죠. 해외여행도 반기 1회 6개월에 한 번씩 한다면 250만 원 들어가고 연간 500만 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 평균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이 무려 165만 원이 된다는 것이죠. 기본적인 노후 생활비 말고도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에 또 각종 경조사비라든가 용돈 등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면 부부만 생활하는 생활비 300, 400 말고 추가적으로 200, 300이 더 들어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기본 생활비 300에서 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부부의 추가 생활비 165만 원 포함한다면 정말로 500, 600만 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용돈하고 기부금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 경제사비까지 합친다면 600, 700만 원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생활비 대안으로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가장 적은 돈으로,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많은 효과를 보이는 경제 효과를 노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장 적은 돈으로 준비하고 가장 많은 돈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것. 정말로 투자 수익률까지 고려하지 않고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바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국민연금이 되겠습니다. 높은 그 확정된 수익률하고 물가를 체증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든 장수하든 관계가 없죠. 그 다음에 아주 적은 돈으로 바로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강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입하게 된다면요, 엄청난 사업비하고 각종 무슨 보증비용이나 기타 비용 등으로 수익률은 대단히 저조하다. 10년 동안의 공시율, 10년 납 같은 경우에는 겨우 원금에 도달하거나 그 아니면 공시율이 떨어진다면 15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노후가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가치의 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가를 반영했을 때 그 픽스된 연금액은 현재 가치는 똥값이 됩니다. 20세, 65세 때 300만 원 받는다고 해서 가입했더니만 45년 뒤에 300만 원이 아니라 물가를 반영했더니 30만 원. 100세 때는 300만 원이 아니라 3만 원. 물가가 오르면은요, 3만 원이 아니라 3천 원. 120세를 한다면 3천 원이 아니라 300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연금보험을 가입해서 노후는 정말로 사라지게 됩니다. 연금보험의 문제점은 수익률하고 연금액이 대단히 저조하다. 그 다음에 현재 가치의 연금액이 똥값이다. 물가가 오르면은 당연히 똥값이죠. 근데 물가가 더 오른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다. 그렇다면 완전히 연금보험 가입한 사람은 헛부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통한 은퇴자산 확보가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부부가 국민연금을 통해서 확실하게 노후준비, 노후생활비, 적정 노후생활비 200%, 300%, 500%를 준비한 다음에 효과적으로 투자를 통해서 확실하게 은퇴자산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쓸데없는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 가입해서 돈을 낭비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연금액에 그 연금보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미래에 지급하는 연금액이 바로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다 보니까 물가를 반영하면 똥값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똥값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20세 여자가 매월 100만 원씩 20년 납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8% 달리 확정금리 연금을 가입하고 65세 때 연금이 개시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총 2억 4천만 원을 내는데요. 65세 때부터 340만 원의 연금을 평생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픽스된 금액이거든요. 딱 보면은 200만 원 내고 340만 원 받으니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입하는 것이죠. 하지만은 여기에는 시차가 있다는 것이죠. 45년 뒤에 340만 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100세 되는 시점엔 80년 뒤에도 340만 원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200만 원 내고 340만 원 받으니까 연금보험 좋다 하고 가입하는데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절대로 노후생활비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똥값에 불과하다.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5년 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의 현재 가치를 판단해야지 실질적인 구매력 기준의 노후생활비 수준을 알 수가 있겠죠. 1970년도에 짜장면 값은요 100원이었습니다. 부산은요 50원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55년이 지난 지금 8,000원, 9,000원 정도 합니다. 무려 80배, 90배가 뛴 것이죠.
바로 이것을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픽스된 연금보험에서의 가입 설계서에서의 340만 원이라고 하는 연금액은 픽스되어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픽스된 금액을 받는다? 당연히 그 돈의 가치는 취직조각에 불과합니다. 8% 단리확정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65세 때부터 평생 정말로 확정된 거 줍니다. 확정된 거, 고정된 거 준다는 것이죠. 물가가 오르든 시간이 지나도 관계없습니다. 340만 원, 65세 때 340만 원 받고요. 100세 때 340만 원 받고 120세 때도 340만 원 받습니다. 그러니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막 그 5월달 초인데도 불구하고 모기가 막 날아다닙니다. 자, 그러니 연금액의 현재 가치를 반드시 판단해야 얼마의 돈으로 노후생활비를 쓸 수 있는지 판단할 수가 있죠. 연금액의 현재 가치 구매력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래 가치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65세 때 현재 가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때 받게 되는 45년 뒤에 받게 되는 340만 원의 현재 가치는요. 2024년도 물가 상승률 2.3% 적용 시에는 122만 원밖에 안 됩니다. 거의 3분의 1 토막 났죠. 하지만 3.6% 적용 시에는 69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 뭡니까? 거의 5분의 1 토막 났죠. 그 다음에 2022년도 물가 상승률 5.1% 적용 시 36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분의 1 토막 났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물가가 7% 오른다면 16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340만 원인 줄 알았더니 16만 원 딸랑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연금보험 가입하면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340만 원을 90세 되는 시점에서 동일하게 받는다는 것이죠. 현재 가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 적용 시 68만 원밖에 안 되고요. 3.6% 적용 시 38만 원밖에 안 되고 5.1% 적용 시 2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7% 적용 시에는 9만 원밖에 안 됩니다. 340만 원 보고 생각했는데 90세 되는 시점에 9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이죠. 경조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0만 원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100세까지 당연히 살 수 있습니다. 100세도 똑같이 340만 원 받거든요. 자, 2.3% 적용 시 54만 원, 3.6% 적용 시 27만 원, 5.1% 적용 시 12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7% 시에는 딸랑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 받습니다. 이것 갖고 한 달 생활이 가능합니까? 생활할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생활할 수 있다 하더라도 12개월 동안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그 30년, 40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0세를 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또 340만 원 받습니다. 물가 2.3% 적용 시 34만 원이고요. 3.6% 적용 시 13만 원밖에 안 되고 5.1% 적용 시 진짜 딸랑 5만 원입니다. 하지만 물가가 7% 오른다면은 11,774원에 불과하다. 340만 원이 만 원짜리 한 장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금보험은 쓰레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더 오르고 더 오래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노후는 가시밭길, 지옥길이 바로 펼쳐지는 것이죠. 그 지옥길 한 달만 가는 거 아닙니다. 40년 동안 걸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쓰레기 연금보험을 가입해서 하나뿐인 소중한 우리의 노후를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화폐의 시한가치, 타임밸류 오브 머니라고 하는 20세가 65세 되는 시점에 340만 원 받으니까 200만 원 내면서 340만 원 받으면 야 이거 땡 잡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에서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망치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연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콘스탄트 김의 저서,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 꼼짝마 금융, 그 다음에 동물과 자연 이야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북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몇천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물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가격 3억 원 가지고 매월 72만 7천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65세 때 정액종신형이죠. 일단 72만 7천 원 이거 돈 얼마 안 되겠죠. 주택가격 5억 원일 때는 121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고요. 주택가격 7억 원일 때는 218만 원 요거는 좀 생활이 되겠네요. 하지만 65세 당해년도만 생활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도 고정된 연금을 죽을 때까지 그 169만 원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9억 원일 때는 218만 원. 그러니까 65세 때 당장은 생활비 충당이 가능하겠지만 75세, 85세, 95세, 105세
똑같은 218만 원을 받다 보니까 현재 가치는 똥값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12억 원짜리 주택으로 가입한다고요? 291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먹기 좋은 떡이 보기도 좋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러죠. 생활비가 부족하다. 바로 그냥 291만 원 받겠다고 주택연금을 가입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최악의 오류가 되겠습니다. 세상에 공짜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특히 또 이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고금리 월금리 이자 폭탄을 맞는다는 것이고 연금 누계액이 대단히 적다는 것이고요. 연금액의 현재 가치가 고정된 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똥값이라는 것이죠. 거기다 중요한 것은요. 늦게 가입한 사람들은 또 전에 비해서 그 놀랍게도 동일한 주택 가격 대비해서 연금액이 자꾸만 줄어듭니다. 늘어나야 되는데 왜 줄어들까요? 이것도 최악의 상품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연금액이 저조하고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월복리 이자 폭탄을 맞게 된다는 거. 현재 가치의 연금액이 대단히 형편없다는 것이죠. 똥값이죠. 물가상승률 시. 그 다음에 반면에 부담해야 되는 이자 부담액은요. 살아생전에 한 푼도 이자를 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함정이죠. 왜냐하면 이자가 월복리로 쌓여진다는 것이죠. 고금리 월복리 폭탄을 맞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금액의 현재 가치도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예를 들어서 7억 원짜리 같은 경우 65세 때 168만 원 받지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70세 때는 150만 원, 그 물가가 2.3%일 때입니다. 75세 때는 133만 원, 80세 때는 119만 원, 85세 때는 100만 원, 90세 때는 95만 원, 100세 때는 75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최초 대비 45% 수준으로 하락하죠. 하지만 물가가 2.3%가 아니라 3.6%일 때는 어떨까요? 168만 원이지만 75세 때는요. 110만 원으로 줄어들고요. 90세 때는 69만 원, 100세 때는 48만 8천 원밖에 안 됩니다. 제초 대비 29%로 하락되니까 노후 생활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물가상승률 5.1% 적용 시에는요. 168만 원을 65세 때 받지만 90세 때는요. 48만 원밖에 못 받고요. 100세 때는 29만 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초 대비 17%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면 주택연금 가입해서 장수하거나 물가가 오른다면 그야말로 폭망한다는 거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 적용금리는요. 그 기본적으로 4%대 중후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의해서 월복리 이자 폭탄을 맞게 되는데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금 부담액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6년 동안의 연금액 216만 2천 원을 수령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총 갚아야 되는 원리금은요. 원금이 6억 7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자가 무려 7억 4천3백만 원 이상이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그러니까 26년 동안에 받은 돈은 얼마 안 되는데 14억 원 이상의 원리금을 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0세까지 산다. 36년 동안 매월 216만 2천 원을 받는다면요. 원금은 9억 3천만 원, 그동안 누적된 게 그것밖에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자는 그 두 배가량 내야 됩니다. 17억 2,400만 원. 토탈 원리금 26억 5,85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택을 날리게 되니까 정말로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보다는요. 임대 수입 등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에서 5억 원 전세보증금을 활용했을 때 주택을 잃어버리지 않고 매월 100만 원에서 167만 원 이상의 소득생철이 가능하죠. 거기다가 국민연금 100만 원, 150만 원 있다면 충분히 노후생활 가능하고 주택을 날리지 않고 고금리 이자 폭탄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그 다음에 매 2년마다 전세보증금 차익이 오른다면 그 돈으로 노후생활비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임대 차익을 통해서 서울의 아파트를 임대해주고 근교로 가서 그 임대 차익으로 노후생활비를 충당한다면 아주 효과적이죠. 다음은 농지연금이 되겠습니다.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농지 경작 수입도 얻을 수 있고 임대 수입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주택연금하고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후생활비 충당 재원으로 손색이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부담 이자율도요. 고정금리 2%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대출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농업정책자금 금리가 변동금리가 과거에는 1%도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았죠. 지금은 그보다 높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주택연금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 2025년도 4월달 정책자금 금리 포함해서 부담해야 되는 금리는 2.42% 정도가 됩니다. 이때부터
월복리 이자 폭탄이 예견됩니다. 2%까지는 괜찮은데 2% 중반부터는 폭탄이 예견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위험부담금이라고 해서 뭐 보험 성격이 있는 거 농지연금 채권액의 0.5%를 플러스 해주니까, 그러니까 확정금리일 땐 2.5%고요. 그 다음에 변동금리일 땐 2.92% 정도가 되다 보니까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확정금리를 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만은요, 2.5%도 나중에 월복리 이자 폭탄을 맞게 됩니다. 농지연금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변동금리를 과거에는 썼습니다. 그래서 1.5%밖에 안 냈지만 이제는 그렇게 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3% 정도 가까이 되다 보니까 2.5% 확정금리를 쓰게 됩니다만, 그래도 고금리 월복리 이자 폭탄 세례를 맞게 됩니다. 농지연금액 같은 경우에는 3억 원일 경우 65세 때 정액종신형 연금은 105만 원 정도가 됩니다. 2년 전에 비해서 이것도 10만 원이 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농지연금이나 주택연금을 운영하는 주체에서는요, 보수적으로 점점 더 적게 여러분한테 연금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지 않은 연금을 가지고서 이렇게 또 모신주의에 또 그 휩싸여서 소비자들한테는 큰 피해가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민인 경우로 한정되다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농지연금을 가지고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농민이라면 추가적인 노후생활비 조달은 일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은요,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최고의 연금 수익률을 확정적으로 주고요. 최고의 장애보장 공짜입니다. 사망보장, 유족연금, 장애연금 다 지급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박자가 맞았죠. 노후준비, 연금을 확실하게 준다. 최고로 준다. 공짜 장애보장 해준다. 공짜 사망보장 해준다. 장애연금하고 유족연금 가지고서요.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아니겠습니까? 자, 부부가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임의 가입이라든가 임의 계속 가입을 65세까지 5년 동안 한다든가 추납을 119개월 하고 반납을 한다든가 재고보험료로 매년 6월 달에 신청해서 7월 달에 경신해서 계속 납부를 하게 된다면은요, 부부 가입만으로도 현재 가치로 국민연금액은요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만 가지고도 100%, 200%, 300%, 500%, 1000%의 노후생활비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국민연금 반드시 확정적으로 여러분이 최고로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만 18세 고3 자녀 때부터 한다면 자녀들은 무조건 성공하겠죠. 자, 그 다음에 퇴직연금은 퇴직 후 IRP 등으로 그 투자하면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받는 것보다는 세제 혜택이 있지만 일시금 수령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퇴직연금도 연금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은퇴자산 확보를 위한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연금에 기대는 것보단 국민연금에 기대고 나머지 모든 것은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투자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생활비는 국민연금으로 연금으로 준비하고요. 부부가 연금보험 뭐 상품 가입 대신 퇴직연금 일시금과 함께 지속적으로 해지해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다가 종신보험이라든가 각종 보장보험, 물필하고 비효율적인 예금 적금, ISA라든가 펀드라든가 세액공제 상품 이런 것들까지 모조리 해지한다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및 금융상품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 분석을 통해서요, 그 자산 재배치를 통해서 확실한 투자 자산,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켜서 은퇴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현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퇴직연금 일시금 해약해서 그다음에 연금보험 차액하고 한급금 또 그 한급금을 가지고서 그다음에 기타 그 금융상품들 해지 금액 등 여러 가지 금액들을 가지고서 만약에 그 돈 가지고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혜택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주택을 갖고 있다면 주택 임대소득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효과적으로 그 주택으로부터의 노후생활비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한 가정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인들이 은퇴하는 시점에 부모님들, 양가 부모님들은 돌아가실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 보면 양가의 주택까지 받을 수 있으면 세 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아주 효과적으로 그 임대소득이나 매각소득, 기타 등등으로 주택으로부터 엄청난 그 노후생활비 충당이 가능합니다. 일부 농민인 경우엔 농지연금도 일부 추가 소득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핵심적인 자산관리라고 하는 것은요, 아이들머니라고 해서 놀고 있는 돈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놀고 있는 돈이 뭐냐면요, 수익을 전혀 못 내는 것이죠. 손해가 나는 겁니다.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이나 각종 보장보험 이런 거 가입한 것들, 이거 놀고 있게 하면 안 되겠죠. 반드시 해지해서 비효율적인 돈을 정리한 다음에 투자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상품, 보험상품을 정리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바로 구성해서 매번 전략적, 전술적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나가면서 종합자산관리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투자 수익률, 기대 수익률 연 6%, 8%, 10%그 이상을 기대해서 투자 수익을 높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리스크 관리를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에 그동안의 비율을 효율로 바꾸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거든요. 55세까지 그냥 쓸데없는 상품들에 휘둘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은퇴 설계, 노후 준비, 자산 관리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앞으로 10년 동안은 반드시 그 길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판매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금융상품, 보험상품 평가 분석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판매한 사람한테 받으면 그것은 정말로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격이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무엇인가 팔지 않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 관리가 필요하죠. 은퇴 이후에 리스크 관리 위험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까지의 부부의 국민연금으로 충분히 노후 생활비 뭐 500%, 1000% 만들 수 있습니다. 은퇴 자산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꽃놀이패 하듯이 그다음에 그동안의 은퇴 자산에 대한 투자 관리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투자하시면서 평생을 편안한 정말로 라비앙 로저를 꿈꿀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현명한 선택 필요하죠. 55세 되는 시점에 인생의 반 이상을 살았습니다. 앞으로 반을 비효율적으로 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자산에 대한 냉철한 평가하고 투자 강화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은퇴 설계 정말로 필요합니다. 컨설팅을 통해서 유료 컨설팅을 통해서 반드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짜 컨설팅을 통해서 받으면 여러분들은요, 낭패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짜로 하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을 꿰어서 연금보험이나 정신보험이나 기타 이런 상품들, 쓸데없고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상품들 판매해서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짜라고 해서 들어간다면 여러분은 폭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유료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분이 수익을 컨설팅 비용 대비 99.99%는 본인이 받아가고 0.01%만 수수료로 지급하는 이러한 서로 상호 윈윈 전략을 통해서 적격 유료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편에서 도움을 주는 멘토가 필요하죠. 자신은 그리고 자신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몸값을 높여서 연봉을 높이고 소득을 높이고 자산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자산 운영하고 절세 관리, 은퇴 설계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가 보험 및 금융기관에 소속돼 있으면 안 되겠죠. 이해상충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편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자산관리사 IFA,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CFP 전문가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당신의 편에서 지원해주는 멘토가 가장 중요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돈을 지키고 관리하고 절세하고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죠. 지금은 보험 및 금융상품에 대한 평가 분석을 냉철히 하고 자산관리에 매진할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리 능력 있는 정확자산관리사라도 자신의 편이 아니면 소용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피아를 식별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장비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반드시 필패하게 되거든요. 자신의 편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관리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로 복불복입니다. 운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운이 있어야 됩니다. 이 방송 본다면 여러분 운이 있는 겁니다. 운이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콘스탄트 김제가 그 역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으로써 그런 걸 파게 된다면 연불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많겠죠. 하지만 절대 그런 거 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에서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소비자 편에서의 이익이 되는 컨설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 단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트님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 NGP 플랜이죠. 반드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산가라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 100년간의 절세 전략, 투자 전략 세울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3대가 아니죠. 30대, 3000년 그 이상을 펼쳐서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에 대해서는 한 달 동안에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컨설팅 해 드리는데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010-5473-9327 지금 바로 전화 주신다면 현명한 부모님으로 거듭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료 컨설팅 이후에는 대부분 만족해서 법인 실행하게 되는데 법인 설립하고 운영 전반에 걸쳐서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지원하고 재무설계 자산관리, 절세 전략, 기타 등등 잡스러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주제하십니까?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돈 버는 길이거든요. 감사합니다.